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가 3주차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1주차, 2주차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세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언가에게 전달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전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정보 전달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세포를 했을 때 가지돌기는 정보를 받고 세포체에서는 정보를 처리 후 축삭에서는 정보를 내보내서 아웃풋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즉, 오늘 공부를 하시는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신경세포는 정보 혹은 신호를 전달을 할까? 즉, 어떻게 신경세포가 이들의 정보를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실 때 무엇이 나오냐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과학을 공부하기 전 여러분들 생리학을 배웠을 때 세포에 대해서 세포의 물질 이동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여기서 다 접목이 되고요.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냐면 근수축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 근수축은 결과적으로 세포에서 변화를 유리하는 건데 이 세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제가 이번 주 준비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가지돌기가 있는 세포를 옆으로 누워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터널, 즉 축삭 터널이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핵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세포예요. 그쵸? 또 세포가 있어요. 여기에는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이 지워져야 돼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는 가지돌기가 있으면서 또 다른 축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우리가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를 하나가 딱 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끊김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는 공간이 남아있다. 공간이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 떠여져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전달하는 방법과 여기서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지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배웠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흥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억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즉 다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물질인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있고요. 여기서 근수축에서 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흥분성과 억제성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눴죠. 가장 대표적인 흥분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세틸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억제성을 가지고 있는 가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 신경계에서 흥분을 한다, 억제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여기는 무언가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 표현에서의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과도하게 촉진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즉 이거와 약간 상반된 경우죠. 여기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촉진을 한다,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무엇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마리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CNS, 즉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는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약간 복습을 해보면, 여기서는 휘소돌기 악요 세포였고, 여기서는 뭐였어요? 슈반세포가 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마리집이 있다라는 것은 이 축삭을 기점으로 이렇게 뭔가를 테두리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즉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마리집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그림을 따라오셨죠? 그럼 여기 부위를 하나를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핵이에요. 그쵸?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지 돌기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축삭, 언덕 같은 거예요. 둔턱처럼 도톰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축삭 둥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이 마리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랑비엘 결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랑비엘 결절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이 부분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도약전도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도약전도가 가능하게 된 구조가 사실은 이 람비엘 결절에 의해서인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바구니 안에 이들이 이렇게 모아져요. 즉, 이 바구니가 하나의 장바구니처럼 뭔가를 담는 거죠. 얘가 여러 개의
즉 아세틸콜린의 덩어리들, 입자들을 하나에 동동동동 모아가지고 이 바구니 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받아오면 여기 얘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구니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소포체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담는 바구니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즉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담은 이 바구니는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담아서 이 방향으로, 즉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소포체가 가득 담겨져 있는 소포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터미널에 가면 버스를 타고 터미널을 도착을 하면 승객이 내리죠.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럼 다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낸 이 소포체는 다시 원 모양으로 빈 소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소포체는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신경체로 가서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포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여기를 축삭 종말이라고 하죠. 축삭 종말에 이동시킨 후 다시 빈 소포체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제가 세포체로 이동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정의 한번 내릴게요. 여러분들, 이 흐름에서 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은 이 바구니, 즉 소포체가 바구니라고 그랬죠. 이 바구니 안에 담겨진 후 축삭 종말로 이동이 되는 과정, 즉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순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행성 축삭 운반. 그 다음 축삭 종말까지 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빈 바구니가 된다고 그랬어요. 즉 빈 소포체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으러 세포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한다까지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다시 그림을 좀 지울게요. 이제 역행성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고, 진행성 축삭 운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보셔야 하냐면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이 소포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체는 어떠한 경로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가냐면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과 밖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겠죠. 신경세포도 이렇게 안과 밖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물질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포 안에서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즉 가만히 있으면 이 소포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얘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연결을, 즉 세포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운반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그림에서 계속 제가 머물고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을 하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세포와 세포는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뭐예요? 세포 기준에서는 바깥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세포 밖이 되는 거고, 이 안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포 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였죠? 자, 그러면 세포 안과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안에서의 물질과 세포 밖에서의 물질이 이렇게 이동이 돼줘야 얘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세포체, 즉 해서 만들어져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소포체가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혹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물질을 이동을 하면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전이를 만드는 거예요. 즉 정기적 흐름인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충전을 해서 뭔가를 일을 시킬 때 어떻게 돼요? 전기가 충만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필요한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스는 우리 세포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포 안과 밖에서의 변화, 즉 물질 이동을 만든 거로 인해서 기본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다면 이 세포에서 안과 밖이 있는데요. 이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포막은 뭐예요? 세포가 있으면 이걸 테두리를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죠. 이 세포막이 전부 다 막혀 있느냐? 그럼 막혀 있으면 어떻게 물질 이동이 되겠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여기 어디선가는 이것을 관할하는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성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는 뭐가 있어요? 보초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고, 즉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검문을 해요. 공항에서든 항구에서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질 이동은 사람이 아니고 이온이 되는 거죠. 즉 이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들어가고 나오건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은 이 이온 채널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 채널의 변화, 이 이온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이 물질 이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마지막 설명. 이 하나의 세포 가지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축삭 종말까지 갈 때는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무엇이 되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제가 흥분성, 어색성이 있고 뭐 있다 그러죠. 즉 이렇게 떠 있는 곳에서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쏘아주는 거예요. 뭔가를 쏘아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온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떤 것은 정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받고요. 어떤 부위는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까지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다시 정의를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서 또 다른 신경세포에다가 정보를 주려고 봤더니 흐름이 있더라. 이 흐름이라는 것은 세포체가 있는 소포체를,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소포체를 이동시키는 방향이 이 방향이면 순방향이고, 이것을 전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한다. 텅 빈 소포체를 이렇게 다시 세포체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고요. 이들도 신경세포인데, 이 세포는 안과 밖이 있는데, 이 안과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과 안쪽에 물질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문이 있고, 이러한 문을 우리는 이온 채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안과 밖에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고? 이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정기적 신호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화학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즉 이렇게 모든 내부 구조, 모든 신경계 구조가 이렇게 회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 회로망이라고 하고요. 인류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 구조물도요, 인간의 이러한 신경 회로망보다 복잡한 것은 없어요. 즉, 이 신경 회로망은요, 정기적, 화학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즉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세포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화학적인 신호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 생리학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가 3주차 1강이고요. 과제 나갈게요. 첫 번째 과제는 신경세포의 흐름에 있어서 전행성과 역행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시오가 되겠어요.